당뇨가 전 단계라면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뇨 전 단계라고 진단받았다면 이미 혈당이 사실은 정상보다 높다는 뜻이고요. 이 상태에서 방심하면 몇 년 안에 본격적인 당뇨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음식을 줄이거나 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뇨 전 단계를 반드시 극복해서 정상 수치로 되돌리겠다는, 당뇨를 완전히 졸업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주셔야 하고요. 3가지 음식은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꼭 피해야 할 건 정제탄수화물, 그러니까 100% 흰쌀밥 그리고 밀가루로 만든 각종 빵이나 떡이나 면 그리고 과자, 케이크 같은 음식이에요. 이런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고혈당 유발 식품이고요. 특히 당뇨 전 단계에서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한 상태라서 이런 급격한 혈당 상승을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에요. 예를 들면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 믹스커피, 시리얼, 양념이 강한 가공식품들이 있는데요. 이런 음식들은 눈에 잘 띄지는 않게 단맛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세 번째는 트랜스지방,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이에요. 예를 들어 튀김, 패스트푸드, 마가린, 햄, 소시지, 피자 같은 음식인데요. 이런 음식은 혈당을 직접적으로 마구 올리지는 않겠지만 인슐린 저항성을 더 악화시키고 체중 증가를 유발해서 결국 당뇨 진행을 더 빠르게 만듭니다. 요약하자면 첫 번째, 100% 흰쌀이나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 그리고 두 번째, 단맛이 강한 음료나 간식들, 그리고 세 번째, 튀김류나 가공식품, 이렇게 3가지는 당뇨 전 단계에서 반드시 줄이거나 피해야 할 대표적인 식품군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현미, 통곡물,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조금씩 바꿔보면 당뇨로의 진행을 막고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살릴 수 있습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는 식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뇨 전 단계나 당뇨 환자분들이 식단을 짤 때 제일 조심하시는 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 즉 식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식단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정제 탄수화물 중심의 식단입니다. 국수나 라면, 식빵, 떡처럼 정제된 탄수화물로만 구성된 식사는 섬유질이 거의 없고 흡수가 빨라서 혈당을 순식간에 올립니다. 이런 음식들은 가급적 안 먹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먹더라도 채소 먼저 먹고 삶은 달걀, 견과류, 요거트나 연두부, 낫또 등의 단백질을 먹고 마지막에 정제탄수화물을 먹는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하신다면 그래도 혈당 스파이크가 좀 덜 할 거예요. 두 번째는 단독 과일 식사예요. 배가 고플 때 바나나 하나, 사과 하나 이렇게 과일만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일에도 과당과 천연 당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 공복에 과일만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포도, 바나나, 망고, 멜론처럼 혈당 지수가 높은 과일은 더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밥이랑 음료 조합이에요. 예를 들면 밥 먹고 나서 믹스커피 한 잔 혹은 식사 중에 과일 주스나 탄산음료 같이 마시는 경우 많죠. 그런데 이건 탄수화물, 당류의 이중 폭탄이기 때문에 식후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튀김류나 가공육이 많은 고지방, 고탄수화물 식단입니다. 치킨에 맥주, 피자에 콜라, 햄버거 세트, 이런 조합은 탄수화물도 많지만 기름진 음식이 소화를 늦춰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다가 나중에 갑자기 튀어오르는 스파이크를 만들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게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정제 탄수화물만 있는 식사, 과일만 먹는 식사, 또는 식사 후에 단 음료나 디저트를 먹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지방, 고탄수화물의 조합, 이렇게 4가지가 특히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는 식단입니다. 그래서 식단을 짜실 때는 꼭 섬유질, 단백질, 좋은 지방이 함께 들어가야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혈당을 천천히 그리고 완만하게 올리는 식사, 이게 바로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뇨 환자가 외식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건강한 메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뇨인들에게 외식은 참 어려운 숙제 중 하나죠. 메뉴가 대부분 탄수화물 위주고 양 조절도 어렵고 조리 방법도 대부분 튀기거나 볶은 게 많다 보니까 사실 혈당이 쉽게 올라가거든요. 그래도 현명하게 메뉴를 고른다면 외식도 혈당 걱정 없이 즐길 수 있는데요. 몇 가지 꿀팁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한식 중에서는 백반류가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예를 들면 쌈밥 정식, 생선구이 백반, 나물 반찬 위주의 정식 같은 메뉴를 말하는데요. 이때 밥은 절반 정도로 줄이시고요. 채소 반찬 위주로 많이 드시고 국물은 적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쌈채소와 함께 드시면 혈당 흡수 속도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그리고 양식 중에서는 샐러드와 단백질 조합이 좋은데요. 닭가슴살 샐러드, 연어 샐러드, 스테이크 샐러드 이런 메뉴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드레싱을 따로 요청하거나 최소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빵이나 파스타를 함께 드실 거라면 양을 절반만 드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식은 회덮밥이나
초밥이나 연어 사시미랑 샐러드 조합이 좋고요. 초밥을 드시게 된다면 밥량을 줄이고 와사비와 생강을 같이 드시고 간장은 최소한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튀김류나 돈가스는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네 번째, 분식이나 면 요리를 먹는다면 그럴 땐 차라리 곤약면이나 두부면을 파는 메뉴를 한번 찾아보세요. 최근엔 이런 저탄수화물 메뉴를 제공하는 식당도 늘고 있습니다. 아니면 잔치국수보다는 칼국수가 조금 더 낫고요. 라면보다는 우동이나 국물이 덜한 냉모밀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팁 하나 더 드리자면요. 외식할 땐 먹는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거꾸로 식사라고 하죠. 같은 음식이라도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고요. 그리고 외식 후에는 15분에서 30분 정도 평소 식사 때보다 조금 더 걷거나 운동을 하거나 활동을 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요약하자면 백반율 정식, 샐러드랑 단백질 조합, 그리고 회덮밥이나 생선구이 아니면 면을 먹는다면 곤약면이나 두부면을 활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메뉴를 선정하시면 되고요. 밥량 줄이고 채소 늘리고 조리법 신경 쓰는 것, 그리고 거꾸로 식사와 식후 운동을 꼭 하는 것, 이게 외식 혈당 관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뇨가 있어도 햄버거처럼 일반적인 패스트푸드를 가끔 먹는 것이 괜찮을까요? 원장님, 저 햄버거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평생 못 먹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끔 조절해서 먹는 건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선 햄버거가 왜 당뇨에 안 좋은지부터 설명드릴게요. 먼저 일반적인 햄버거 세트는 정말 혈당이 안 좋은 3종 세트입니다. 빵은 정제 탄수화물 덩어리죠. 감자튀김은 고탄수에 기름 범벅이잖아요. 그리고 콜라는 설탕 폭탄입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섭취하면 혈당이 순식간에 스파이크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반복하다 보면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고 당뇨가 더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먹고 싶을 때는 전략적으로 먹는 게 핵심입니다. 네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단품만 먹기입니다. 햄버거 하나만 먹고 감자튀김이나 탄산음료는 생략하시는 거예요. 대신 물이나 무가당 차를 마시고 가능하면 샐러드를 함께 곁들이시면 좋아요. 두 번째는 빵의 양을 줄이는 거고요.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인데 버니라고 하죠. 빵을 하나만, 두 개 중에 하나만 먹거나 속재료만 따로 먹는 디콘스트럭트 방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빵 한쪽은 제거하고 고기나 야채만 먹는 식이죠. 세 번째, 거꾸로 식사를 활용해서 식사 순서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샐러드나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을 먼저 먹고 햄버거를 나중에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식후에 가볍게 걷는 거예요. 정말 햄버거가 먹고 싶은 날이라면 식후 15분에서 30분 정도 산책이나 걷기를 꼭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햄버거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똑똑하게 즐기는 방법을 알고 가끔 즐기고 다시 잘 조절한다면 당뇨와의 삶에서도 음식의 즐거움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당뇨 환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간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뇨 진단을 받고 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이제 간식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잘 고르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간식들도 꽤 많습니다. 포인트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 영양소가 균형 잡힌 음식을 고르는 건데요. 당뇨인들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간식 5가지를 추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소량의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같은 견과류는 식이섬유와 좋은 지방과 단백 풍부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요. 다만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줌 20g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염이나 무가당 제품으로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무가당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포만감이 좋은데요. 여기에 시나몬을, 계피를 살짝 뿌려 먹으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 과일이 많이 들어간 요거트나 설탕이 첨가된 제품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은 달걀인데요. 달걀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으면서도 단백질과 지방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요. 특히 식사 사이에 출출할 때 간식으로 드시면 식사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기름에 굽기보다는 삶은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연두부나 두부구이 또는 두부 스낵 등등 두부를 추천하고 싶은데요.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포만감도 높아서 추천할 수 있는데요. 요즘은 간장 없이 구운 저염 두부 스낵도 나오고 있고요. 아니면 집에서 간단히 두부를 에어프라이어나 팬에 구워서 간식처럼 먹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시중에 파는 연두부도 먹기가 편하니 냉장 보관했다가 하나씩 꺼내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5번째는 나물이나 채소 스틱, 그리고 무가당 땅콩 버터인데요. 당근, 샐러리, 오이 같은 채소를 미소된장, 무설탕 땅콩 버터 같은 소스에 살짝 찍어 먹으면 입이 심심할 때 아주 훌륭한 간식이 됩니다. 섬유질 덕분에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요.
간식 고를 때 정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마트에 파는 당뇨인 전용 간식, 예를 들면 무설탕 초콜릿, 저탄수화물 빵 이런 거 있는데 꼭 성분표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설탕이라고 해도 탄수화물 함량이 높거나 대체당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아서 생각보다 혈당을 더 올릴 수가 있거든요. 정리를 하자면 당뇨 환자라고 간식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배고플 때 천천히 흡수되는 간단한 간식으로 혈당을 안정시키자 이런 개념으로 간식을 고른다면 오히려 식사 때 폭식을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란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많은 분들이 당뇨로 생기는 합병증 중에서 가장 흔하게 겪는 게 바로 말초신경병증인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당뇨 때문에 손이나 발끝에 신경이 손상되면서 생기는 통증이나 감각 이상을 말합니다. 보통 처음에는 발바닥이 저려요 하시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요. 찌릿해요, 화끈거려요, 시려요,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시고요. 어떤 분들은 바닥에 얇은 천이라도 깔려있는 느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이 밤에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낮에는 괜찮은데 초저녁 이후에 심해지는 증상들이 있다면 말초신경병증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흔히 겪을 수 있는 허리 디스크 증상과는 뭐가 다르냐 이걸 좀 구분해 드릴게요. 허리 디스크는 보통 허리부터 시작을 해서 다리 쪽으로 방사통이 내려오고요. 엉덩이나 다리 뒤쪽을 따라 쑤시거나 아픈 느낌이 나죠. 그리고 꼭 양측이 대칭이지는 않고요. 한 층만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그렇게 뻗쳐 내려가는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그런 통증이라기보다는 손끝이나 발끝, 특히 양쪽 발바닥에 대칭적으로 증상이 나타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디스크는 체위를 바꾸거나 움직임에 따라서 통증이 심해졌다가 줄어들기도 하는데 말초신경병증은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특히 밤에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는 디스크는 기계적인 문제예요. 뼈가 눌러서 신경이 아픈 거죠.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은 고혈당으로 인해 신경에 혈액이 잘 안 가면서 말초신경이 점점 손상되는 대사성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치료 방법도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 있을 때 그냥 참고만 하면 안 되는 게 이걸 계속 방치하면 감각이 둔해져서 발에 상처가 나도 모르고 결국 당뇨발 절단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말초신경병증 완화나 회복에 도움이 되는 한의학적 치료법이나 생활 속 실천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말초신경병증은 진행이 될수록 치료가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실 증상이 시작된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뇨 때문에 생긴 신경병증은 혈당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말초신경병증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신경에 문제가 생긴 거라서 이미 손상된 신경을 회복시켜야 하고요. 또 말초신경병증은 미세혈관 합병증에 해당하기 때문에 혈관 건강도 회복해야 합니다. 즉 혈류를 개선하고 신경 재생을 도와주는 치료가 병행돼야 하는 것이죠. 한의학에서는 그런 점에서 침치료나 약침, 한약이 꽤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침치료는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게 아니라 손상된 말초신경 쪽에 혈액순환을 활성화시켜서 재생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고요. 실제 침치료를 꾸준히 하고 자극을 줬더니 말초신경병증이 완화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한약이 효과가 훨씬 빠르고 사실 따지고 보면 환자분들 입장에서도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침치료보다는 한약 치료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한약은 손과 발까지의 혈액순환을 돕고 신경을 보호하거나 재생을 촉진하는 약재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황기, 우술, 차전자, 청궁, 당귀 같은 약재가 들어가는 처방을 쓰고요. 이게 단순히 통증을 없애는 게 아니라 몸 전체의 순환 상태를 개선해준다는 개념입니다. 환자분들 중엔 한약을 복용하면서 발 저림이 덜해졌다, 밤에 안 뒤척이게 됐다 식의 반응을 보여주시는 경우도 꽤 많고요. 실제 6개월 이상 한약 치료를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보니 무려 88.2%가 조금이라도 호전됐다라고 하셨고요.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완치됐다, 거의 완치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은 한약적으로 치료가 정말 잘 되는 합병증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만 하지 마시고 단 1개월만이라도 한약적 치료를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는 맨발 걷기가 정말 도움이 돼요. 종아리에 쥐가 난다거나 이제 막 발가락 저림 증상이 시작됐다는 분들 중에는 맨발 걷기만으로도 이러한 증상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단 주의할 점은 바닥이 깨끗하고 안전한 곳에서 하셔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지자체에서 조성한 맨발 걷기 길들에서 걸으시라고 안내합니다. 발의 감각이 둔해진 상태에서는 작은 상처도 크게 번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족욕이나
온수나 따뜻한 물로 발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신경 자극과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결국 당뇨병성 말초신경증은 단기적인 통증 잡기가 아니라 혈당, 혈류, 신경재생까지 함께 관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당뇨발을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발을 자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당뇨발은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하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지만 방치되면 궤양이나 괴사로 이어질 수 있어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오기 전에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감각이 무뎌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장 쉬운 방법은 면봉을 이용해서 발바닥을 자극해 보는 건데요. 양쪽 발에 똑같이 닿는 느낌이 드는지, 한쪽은 둔하거나 안 느껴지는지를 비교해 보시는 거죠. 찝찝하거나 뭔가 덜 느껴지거나 반응이 느린 쪽이 있다면 신경 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림이나 저림 같은 이상 감각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특히 밤에 자려고 누웠을 때 그때 발이 저리고 시린 느낌,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이 있다면 신경맹증 초기일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은 낮보다 밤에 더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셋째, 발의 피부 상태와 상처 유무를 매일 관찰하세요. 작은 상처가 생겼는데 며칠이 지나도 낫지 않거나 진물이나 냄새가 나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특히 발톱 옆이 붓고 빨갛게 되거나 티눈, 굳은 살 부위가 갈라져 있으면 감염이 시작된 걸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발이 차가운지 맥박이 잘 느껴지는지도 중요합니다. 이건 혈류 상태를 보는 방법인데요. 발등에 있는 혈관을 눌러보거나 만져봤을 때 너무 차갑거나 발등, 발목에서 맥박이 잘 안 느껴지면 말초혈관 순환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혈관이 좁아지면 상처가 쉽게 낫지 않고 이게 심해지면 괴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당뇨 환자분들께 방금 말씀드린 하루 1분 발검진을 생활화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발을 씻고 나서 발바닥, 발가락 사이, 발톱 주변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시고요. 거울을 바닥에 놓고 비춰보면 혼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 점검만으로 불안하다면 저희 한의원처럼 조갑주름 현미경 검사를 활용해서 모세혈관의 혈류 상태를 체크받는 것도 추천합니다. 모세혈관 검사를 통해서 합병증을 조기에 예측할 수 있고 그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검사해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당뇨발 치료를 초기에 놓치게 되면 어떤 합병증이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네, 당뇨발은 초기 치료 시기를 놓치면 정말 위험해질 수 있는 합병증입니다. 제가 책에서도 소개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분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한지 바로 느끼실 거예요. 바로 40대 남성 환자분이셨고요. 당뇨 진단을 받은 지 몇 년 되지 않았음에도 양쪽 발에 저리고 찌릿한 증상이 생겼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뭐 별거 아니겠지 하고 방치하셨는데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고 음식 운동 관리를 전혀 못하고 있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발에서 진물이 계속 흘렀다고 해요. 그러다가 며칠 후에 상처가 났는데 상처가 점점 더 깊어지고 감염이 심해지면서 괴사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조직 손상이 심하니 발가락 절단 수술을 권했고요. 환자분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직 40대고 절단을 꼭 피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어서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발 혈류 개선을 돕고 말초신경 회복을 돕는 한약 치료를 집중적으로 시행했습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상처 회복을 촉진하는 치료를 병행했더니 2개월 만에 괴사 부위가 점차 회복됐고 결국 절단 없이 완치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도 이분은 두 발로 정상 보행을 하고 계시고요. 이 사례처럼 지금도 이분은 두 발로 정상 보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례처럼 당뇨발은 상처의 크기보다 진행 속도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세균 증식이 빨라지고요. 신경 손상 때문에 통증을 잘 못 느껴서 발견이 늦어지죠. 그 결과 몇 주 만에 괴사가 되고 결국 절단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절단을 하면 보행과 생활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심혈관계 합병증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다면 말초신경병증 증상이 있을 때부터 즉시 경각심을 갖고 치료를 해야 하고요. 이때 완전히 나아버리는 게 제일 좋겠죠. 한약적 치료를 1개월만이라도 고려해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1개월만이라도 치료해도 조금이라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나을 수 있는 병이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족욕을 하든 발 마사지를 하든 한약적 치료를 하든 아주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시고요. 거기에 더해 발에 상처가 생기면 하루 이틀이라도 방치하지 말고 즉시 의료진의 진료를 받으며 혈당 관리와 함께 혈류 개선 치료를 병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당뇨발은 초기 잡으면 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늦으면 평생을 후회할 수 있는 합병증입니다. 이분처럼 조기 발견 그리고 적극적인 치료가 절단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당뇨발 저림을 막기 위해 피해야 할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뇨로 인한 저림이나 당뇨발이 있는 분들은 혈관과 신경이 동시에 약해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혈액순환을 방해하거나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을 되도록 피하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건 정제탄수화물이에요. 대표적으로 흰쌀밥, 밀가루 음식, 설탕 들어간 과자나 빵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면서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신경의 염증을 유발하거나 손상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지방질이 많은 가공육들, 예를 들어서 소시지나 햄, 베이컨, 튀김류 같은 음식인데요. 이런 음식은 혈관을 막고 혈류를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발끝까지 피가 잘 안 통합니다. 그러면 신경이 더 빨리 망가질 수 있겠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술, 즉 알코올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소주 한두 잔은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는데 술은 신경을 마비시키고 혈당 조절을 방해하는 아주 대표적인 위험 요인이에요. 특히 과음은 말초신경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기존에 약해진 신경을 더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는 말초혈관이 확장돼서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이후에는 오히려 혈류가 더 불안정해지고 염증 반응이 증가해서 신경 염증이나 저림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당뇨발이 있거나 말초신경이 약한 분들은 적은 양의 음주라도 삼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한의학적으로 특히 주의하셔야 할 게 바로 냉성식품이에요. 예를 들면 차가운 생야채, 아이스커피, 냉면, 과일주스 이런 거죠. 이런 음식들은 몸을 차게 만들고 말초순환을 방해해서 당뇨발 저림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손이 차고 저린 분들이 냉면 자주 드시면 더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식습관을 조절하면서 혈류 개선을 도와주는 따뜻한 한약이나 침치료를 병행하면 훨씬 증상이 빠르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병이 아닙니다. 당뇨는 졸업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졸업해야 하는 병이기도 하고요. 단 한 번이라도 당뇨를 졸업하면 심장질환 위험은 40%, 그리고 콩팥, 신장질환 위험은 33%가 줄어든다는 사실은 이미 연구로도 입증이 됐습니다. 당뇨를 그냥 관리만 하다가 합병증을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졸업에 도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건강상의 이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또한 당뇨를 졸업한 분들은 혈당뿐 아니라 소화, 수면, 피로, 변비 같은 전반적인 건강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십니다. 진짜 건강으로 가는 길, 저는 당뇨 졸업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시작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당장 따라서 할 수 있는 것 하나만 골라서 바로 실천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내일의 공복 혈당을 바꾸고 당화혈색소를 바꾸고 당뇨 졸업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병이 아닙니다. 졸업 가능한 병입니다. 지금 도전하십시오. 우리나라 600만 당뇨인이 모두 당뇨를 졸업하는 그날까지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한약적 치료가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당보마니언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